안녕하십니까, 김효중입니다. 오늘은 1강 판구조론과 대륙분포의 변화에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내용 중에서 10문제를 뽑아서 문제풀이 하니까요. 여러분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강의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안 풀어드린 문제는 EBS 강의를 이용해서 꼭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13페이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자, 13페이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향 측심법과 해저 지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표 문제에 대해서는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태평양에 위치하는 판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각 관측 지점의 해수면에서 초음파를 발사하여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보시면 관측 지점이 A, B, C, D, E, F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A부터의 거리는 A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은 그 지점에서의 초음파가 발사돼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음향 측심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음향 측심법은요, 이렇게 배 위에서 해저 지형에 초음파나 음파를 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근데 여기서는 거리가 수심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수심이죠. 수심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V 곱하기 T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V는 속력, T는 시간. 근데 이게 왕복이기 때문에 편도를 구하려면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수심 같은 경우에는 이 D가 수심이 되는 거죠. 수심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의 속도나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랑 어떻죠? 비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음파의 시간이랑 수심이라고 하는 D는 비례하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가 될까요? 그렇죠. 11.9초인 G점이 가장 깊겠죠. 그쵸? 그러면 가장 얕은 지점은 6.1초인 A지점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초음파의 속도는 1500m/s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기억, 수심이 가장 깊은 관측 지점의 수심은 8900m보다 깊다. 자, 여기서 수심이 가장 깊은 것은 G지점이 되겠죠. G지점의 초는 11.9초. 그럼 우리가 수심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했죠? 수심 D는 왕복이니까 편도로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의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의 속도는 1500m/s. 시간은 11.9초. 그럼 우리는 세크 지워주죠. 그리고 계산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 2분의 1 곱하기 1500 곱하기 10분의 119로 계산해주면 10 지워지고 요거 지워지면 75가 되겠죠. 결국엔 뭐 하면 돼요? 75 곱하기 119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8925m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심은 8900보다 깊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바다 지형 중에서 가장 깊은 지형, 바다 지형 중에서 깊은 지형은 해구가 되고요. 해구는 수심 몇 미터 이상? 수심 6000m 이상인 지역이 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 같은 경우 B와 C의 수심 차이는 I와 G의 수심 차이보다 크다. 그럼 수심의 차이는 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시간의 차이가 큰 놈이 수심의 차이가 큰 게 되겠죠. 그래서 B와 C와의 차이는 몇 초?
7초. 그 다음에 i와 j의 차이는 몇 초가 될까요? 0.9초가 되겠죠. 누가 더 차이가 클까요? i와 j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a와 j, 그러니까 우리 관측한 a와 l이죠. a와 l 사이에서는 판의 수렴의 경계가 존재한다? 그렇죠. 8,000m가 넘기 때문에 이 지형은 해구일 것이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페이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북태평양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아, 연령이니까 여기 100만 년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와 있네요. 그 다음 ABC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겠습니다. 자, 단위는 시간이고요. 0이란 얘기는 뭐가 될까요? 네,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해령이 존재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단면으로 한번 잘라서 한번 그려볼까요? 단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단면으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가 0, 시간이 0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 되고 이렇게 밀려나가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거리상으로 봤을 때 이건 거리가 되겠죠? 여기는 한 C지점이 될 거고 여기는 B지점이 될 테고 여기는 A지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고요. 해령 부근은 해령이라고 하는 건 해저산맥이라고 얘기했죠. 네,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깊이가 깊어지죠. 그거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면서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밀도가 증가된다. 밀도가 증가되니까 밀도가 증가된다는 건 부피가 그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수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진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억. 평균 수심은 A 주변의 해역이 C 주변 해역보다 깊다. A가 당연히 C보다 깊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최근 1억 2천만 년 동안 A판과 C가 속한 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같다. 자, 속도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죠? 속도라는 건 시간분의 거리죠. 근데 여기 1억 2천만 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은 일정한 거겠죠. 그럼 1억 2천만 년인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1억 2천만 년, 100만, 1000만, 억, 1억 2천만 년 여기가 되겠네요. B판의 1억 2천만 년은 여기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포함되어 있는 1억 2천만 년 여기가 되겠죠. 그쵸? 거리가 어떻습니까? 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거리를 따져보면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참고로 얘기하면 누가 더 확장 속도가 빠르죠?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긴 놈이 속도가 빠른 거겠죠. 그래서 B가 속해 있는 판이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판과 B판이 같은 판이죠. 그러니까 A판이 C판보다 더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의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하는 지점이 있다. 네, 상승하는 지점이 위치하겠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4페이지 6번. 그림은 판의 경계가 동서방향으로 발달하는 어느 해양에서 A지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낸 것이다. 자, 표를 보면 X축은 거리죠. 거리인데 어디냐면 여기가 0이 됩니다. 0이 된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관측을 했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 점점 걸을 때 3,300m, 600m, 900m, 1200m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축은 뭐예요? 연령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측정한 방향은 여기가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연령이 지금 0이래요. 그 말은 여기는 무슨 부분이 될까요? 여기가 발산형 경계인 해령 부근이 될 거고 해령 부근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만큼의 길이? 600에서 300km 차이니까 300km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00km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해령에서부터 D지점도 몇 킬로미터? 300km. D지점에서 여기까지는 몇 킬로미터? 300km를 길이의 차이가 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은 시간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거리와 시간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법하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방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지도를 한번 그려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4자를 쓰면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 되겠죠. 요 평면 지도를 가지고 한번 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북쪽 영인 지점 여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북에서 남 사이에 해령이 있는 거니까 여기를 북쪽이라고 보고 여기를 남쪽이라고 본다면 해령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중앙에 해령이 존재하겠죠. 여기 해령이 존재합니다. 해령이 존재할 테고 이렇게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발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C라고 잡는다면, 여기가 C라고 잡는다면 300km인 지점이 여기가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뭐가 될까요?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600에서 900 사이니까 300km 차이니까 여기가 D 지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D 사이에 판에 발생한 경계가 있다. A와 D 사이에 해령이 있느냐? 여기서 해령이 있냐 물어본 거죠. 해령. 네, 해령이 있습니다. 기억 맞고요. 자, 그 다음 최근 6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 네, 확장 속도를 말하는 거죠. 최근 600만 년 동안 확장 속도는 D가 속한 판이 D가 속한 판이 1.5배다. 이건 이제 속도를 이제 비교해서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구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다가 쓸까요? 네, 여기 옆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B가 속한 판과 속도, 네, 그 다음 D가 속한 판의 속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속도는 어디에 따질 수 있죠?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좋은 건 뭐냐면 정수값을 찾아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수값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B판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정수값을 갖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A 지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건 900만 년이 지났을 때 얼마가 흐른 거죠? 얼마를 이동한 거죠? 600km를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 D판 같은 경우에는 정수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300만 년 동안에 얼마를 이동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했으니까 300km를 이동하게 된 것이죠. 그럼 이거를 비교해보면, 자, 이거를 조금 단순하게 좀 나타내 보겠습니다. 비율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약분해 보면 여기에 9가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00. 네, 이건 뭐가 될까요? 3을 100으로 나눴으니까 100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걸 단순하게 나타내려면 양변에 뭘 곱해주면 되죠? 3을 곱해주면 되겠죠. 3을 곱해주면 200대 얼마가 돼요? 300이 됩니다. 이건 몇 대 몇이죠? 2대 3이 되는 거죠. 그럼 B판이 이만큼 이동했을 때 D판이 3만큼 이동한 거다. 그럼 우리가 몇 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5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D의 현무암에서 측정한 잔류자기의 방향은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자, 지금 현재니까 이건 뭐가 될까요? 정자극기가 되겠죠. 정자극기. 그럼 정자극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낼까요?
북쪽으로 뭐가 나침판이 N극이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쵸? 그리고 이걸 화살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은 무슨 쪽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남쪽 방향이 아니라 북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렇죠.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비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4페이지 8번. 14페이지 8번은 해저 고작이 줄무늬와 해저 확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저 확장.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양 지각에서 고 지자기의 분포와 해양 지각의 연령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 자, 일단 X축에 거리가 나와 있죠. 거리가 나와 있고요. 이 거리는 여기가 관측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100km, 200km, 300km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연령은 100만 년으로서 200만 년, 400만 년, 600만 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첫 번째, 해령은 줄무늬에 대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다.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해령은 대칭 구조를 갖는다라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판에 따라서 판의 이동 속도는 다릅니다. 이동 속도는 다르다. 그러니까 해령 여기 보면 지금 연령이 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해양이 형성되는 해령이 되겠습니다. 해령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양옆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해령에 대해 대칭적인 구조를 갖지만 판의 이동 속도는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은 시기에 생성된 암석은 같은 시기에 생성된 암석은 고지자기 방향이 어떨까요? 고지자기 방향이 같다는 거. 고지자기 방향이 같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령은 대칭적인 구조가 같지만 판의 이동 속도는 다르다는 것과 같은 시기에 생성된 암석은 고지자기 방향이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와 여기는 정자긋기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 같은 고작이 방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해령이 되는 부분이고요. 200에서부터 이렇게 생성돼가지고 나가는데 여기까지는 100km, 여기까지도 100km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까지가 또 100km가 되고 여기까지가 훨씬 지나서 100km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대칭적인 구조를 보시면 여기가 200만 년이니까 여기서 200만 년은 여기가 200만 년이 되겠죠.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400만 년이니까 여기서 표에 대해 이 그림에서 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400만 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대칭적인 구조를 보면은 요 두 개의 줄무늬 이후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요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400만 년 여기가 아니고 요거 두 개 요거 다음에 요거니까 여기가 400만 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600만 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것만 딱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600만 년이 여기고 600만 년이 여기다. 자, 그럼 같은 시기 동안에 누가 더 많이 이동했죠? 얘가
네, 그걸 가지고 어떤 판이 더 빠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B가 속해 있는 판은 400만 년이 됐을 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가 얼마죠? 100km 조금 더 왔네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400만 년이 됐을 때 100km보다 조금 더 많이 왔죠. 얘는 요만큼 더 많이 왔고 얘가 좀 더 많이 왔죠. 그러면 어떤 판이 더 이동 속도가 빠를까요? A가 속한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A 지점에서 해양 지각의 연령은 400만 년보다 많다. A 지점은 400만 년보다 좀 지나갔죠. 그러니까 더 나이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니은 해령의 열곡으로부터 거리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멀다. 거리를 보시면 요거는 아까 얘기했죠. 100km에서 좀 더 요만큼 간 거고 얘는 100km에서 요만큼 간 거죠. 그럼 A 지점이 B 지점보다 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디귿. 디귿 문제는 좀 속도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디귿을 보시면, 자, 디귿. 자, 디귿은 최근 200만 년 동안 B 지점이 속한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2.5cm per 년보다 빠르다. 그러니까 속도니까 우리 뭘 이용해서 보여야 될까요? 속도니까 우리는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구하면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00만 년이라고 했죠. 200만 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동 거리를 우리가 이 표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B가 속한 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100km니까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50km가 되겠죠. 그쵸? 200만 년은 50km보다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저 많이 갔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50km보단 조금 더 갔다. 값이 조금 더 크다. 라는 걸로 속도를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단위가 나와 있는 게 센티미터고 년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킬로미터를 센티미터로, 그리고 100만 년을 우리가 숫자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센티미터랑 년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km가 1000m가 되겠죠? 그러면 50에다가 미터로 바꿔주면 하나, 둘, 세 개를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5만 미터가 되겠죠. 그쵸? 5만 킬로미터, 5만 미터. 그 다음에 이거를 100만이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인데 200만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미터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센티미터로 바꿀 때는 1미터가 100cm죠. 1미터가 100cm입니다. 1미터가 100cm면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둘, 셋, 5만에다가 공을 2개 더 붙이면 이게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6개가 되고 200만 년이니까 우리 지워봅시다. 여기도 6개 있으니까 지워지니까 여기 얼마가 될까요? 여기가 2.5 cm per 년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50km보다 좀 더 크다. 그러면 요 분자값이 500만 cm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자가 크기 때문에 2.5cm per 년보다는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몇 번일까요?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킬로미터를 센티미터까지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속도를 구할 때는 시간분의 거리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겠습니다. 5페이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5페이지 10번. 그림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 각각에서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자, 북아메리카에서 측정했을 때 지자기 북극은 여기, 그 다음에 유럽에서 측정했을 때 지자기 북극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지자기 북극은 그 시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메리카, 유럽에서 측정했을 때의 지자기 북극이 여러 개로 추정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추정되는 장소가 변경됐다,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측정한 장소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륙의 이동설을 설명해 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복각의 크기입니다. 복각의 크기. 복각의 크기를 우리가 그 암석의 복각의 크기를 알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 암석의 위도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리상의 북극,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전축이 있는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얘기입니다. 북극의 위치가 변하지 않을 때 복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도 값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3학년 전에 지자기 북극은 하나였다. 네, 하나였죠. 요거랑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륙의 이동 때문에 다르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메소사우루스가 생존했던 시기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다. 자, 메소사우루스라고 하는 건 파충류 계열의 동물로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후기에 발견이 됩니다. 그럼 고생대 후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그렇죠. 초대륙인 판게아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붙어 있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이 분리되면서 두 대륙 사이에 스곡산맥이 형성되었다. 분리가 아니라 판게아가 형성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충돌됐을 때 그 스곡산맥인 에팔레치아랑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에팔레치아랑 칼레도니아 산맥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번 문제 가겠습니다. 17페이지 3번. 그림은 태양의 해역 A와 B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판의 경계에 분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이 B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판의 경계가 만들어지고 요 지역에서는 해령이 있다. 열곡이 있다. 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렇게 판이 존재하는데 여기에는 해구가 존재하게 되고 요 판의 이름은 필리핀 판이다. 필리핀 판이다. 요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 A와 B를 포함하고 있는 건 당연히 태평양 판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태평양 판과 서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는 이 판의 이름은 나스카 판입니다. 나스카 판이 요런 식으로 여기가 남아메리카거든요. 남아메리카 서쪽을 따라서 뭐가 또 생기냐면 해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이렇게 존재하고요. 근데 여기서 서쪽에는 남아메리카 판에 서쪽에는 해구가 존재하지만 남아메리카 해안선을 따라서는 여기선 해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 기억하시고요. 남아메리카 판은 대서양을 포함해서
남아메리카 판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새로운 판이 생성되거나 삽입되는 게 아니고요. 요 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요 판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동쪽 해안선에서는 해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죠. 기억. A의 해수면에서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시간은 8초 이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는 D 수심. 자, 수심 D는 어떻게 보였죠? 왕복하는 걸 편도로 바꿔주고 초음파의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1500m/s가 되고 돌아오는 시간은 8초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SS 지워지고 요거를 4로 계산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600m라는 600m 이상이 된다 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깊이가 600m 이상이다. 이런 지형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수심 600m 이상인 지역을 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A 지역이 수심의 깊이를 가지고 해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 니은 B에는 해령이 분포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태평양 해령인데 이 태평양 해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죠? 동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태평양 해령인데 동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동태평양 해령이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자, 그 다음 A, B 모두 태평양판에 분포된다. 다 A, B 모두 지금 태평양판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 몇 번을 낼까요? 5번입니다. 됐습니다. 6번 문제. 자, 18페이지 6번. 그림은 태평양에 발달한 어느 종류의 해저 지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해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해저 지형인데 여기 요것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지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해구구나.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해서 해구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해구의 특징은 뭐냐면 수심이 몇 미터 이상 6000m 이상인 수심을 갖고 있는 것을 해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해구의 이름은 뭐냐면 페루와 칠레에 걸쳐 있다고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알루산 해구. 그 다음에 여기는 일본 쪽에 있으니까 일본 해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수심이 10,000m가 넘는 마리아나 해구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통가 해구입니다. 자, 해구 이름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태평양판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자리에 해구가 존재한다 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아메리카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남아메리카 육지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요 해안선의 가장자리에는 해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서양이 있는데요. 대서양에서 요만큼 하나가 그냥 해저와 해양판과 대륙판이 합쳐가지고 남아메리카 그냥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딪힌다. 이런 식으로 부딪힌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평균 수심이 태평양 전체의 평균 수심보다 깊다. 자, 태평양 전체의 평균 수심은 약 4,300m입니다. 그러니까
해구 같은 경우는 6,000m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요. 그 다음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주변부를 따라 발달한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주변부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해구가 없습니다. 동쪽 주변부가 아니고 서쪽 주변부를 따라서 발달한다. 그 다음에 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당연히 발달을 하지요.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해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7번. 19페이지 7번 문제는 해저 고자기 줄무늬와 해저 확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옆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다 밑줄 긋겠습니다. 해양 지각에서 해저 고지작의 줄무늬는 해령의 열곡과 거의 나란하며 해령의 열곡을 축으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룬다. 대칭적인 구조를 이룬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와 나는 해양판의 확장 속도가 각각 10cm/년, 20cm/년인 해양 지각에서 특정한 고지작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가와 나 각각에서 해양판은 최근 40만 년 동안 일정한 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여기서 두 개를 보면 1년당 10cm 움직인 거고 1년당 20cm 움직인 거죠. 그럼 하나보단 누가 더 빠르다? 하나는 느리고 하나는 빠르다라는 얘기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가번과 나번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해령의 열곡을 기준으로 해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교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번 정자극기가 일어난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자극기가 일어났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가번은 요만큼 이동했고 나번은 요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럼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걸까요? 그쵸. 나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번이 10cm/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번이 20cm/년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최근 400만 년 동안 해양판의 확장 속도는 10cm/년이다. 맞죠? 그쵸? 방금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최근 400만 년 동안 고지작이 역전의 주기는 일정했다. 고지작이 역전 주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일정한 주기가 되면 정자극기, 일정 주기가 되면 역자극기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역전 주기가 일정하려면 정자극기랑 역자극기, 정자극기, 역자극기가 그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일정해야 되겠죠, 그쵸? 간격이 일정해야 하겠죠.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00만 년 전의 지구 자기장은 정자극이었다. 10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은 정자극이었다. 자, 그러면 100만 년 전에 우리가 그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 위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100만 년 전에는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에 얼마만큼 이동했느냐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번을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10cm/년이란 얘기고 100만 년이 지났을 때 얼마만큼의 거리 이동했느냐,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느냐를 알아보면 그 이동했을 때의 띠가 위치하는 곳을 보고 우리가 정자극기인지 역자극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비례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에 10cm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100만 년 동안에는 몇 센치를 이동했느냐. 근데 이 센치를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킬로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x값은 10 곱하기
100만 하면 되겠죠. 100만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구하면 100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1000만이 되겠죠. 1000만. 1000만이 되겠습니다. 1000만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킬로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를 미터로 바꿔주려면 100cm가 1미터니까 자 100cm가 1미터니까 미터로 바꾸면 요거 두 개를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킬로미터로 바꿔보겠습니다. 킬로미터로 바꾸려면 1000m가 1km니까 지어보면 3개를 지으면 100km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가에서 100m인 지점, 가에서 100m인 지점, 여기가 되겠네요. 가에서 네, 가에서 100m인 이 지점에서의 그 고지자기의 모습은 정자극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 년 전에는 지구 자기장이 정자극기였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지요. 문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8번. 그림은 가와 나는 해양판이 섭입하는 서로 경계가 다른 두 지역의 진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해양판이 삽입되는 판의 경계와 수직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베니우프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베니우프대는 그 수렴형 경계에서 그 경사진 띠 모양의 지진들을 얘기하는데요. 경사진 띠 모양의 지진들을 나타내고요. 미국의 과학자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자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베니오프는 수렴형 경계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판이 부딪혔을 때 밀도가 큰 아이는 밑으로 내려가고 밀도가 크지 않은 아이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밀도가 큰 아이가 해양판이 내려가면서 소멸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베니오프 같은 경우에는 판의 밀도 차이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지진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원은 지표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표에서 아니고 땅속에 있을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을 진원이라고 하고 이 진원에서 지표의 수직으로 맞닿는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진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지표이기 때문에 진앙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거리가 나와 있고요. 거리가 나와 있고 여기가 0이네요. 관측점입니다. 여기도 0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린 지진의 깊이에 따라서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을 나눌 수가 있고 이 가번을 하나의 지도로 나타내면 지도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위쪽이 북쪽, 그 다음 밑에 쪽이 그 다음 남쪽이 되겠죠. 그럼 여기 서동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쪽이 서쪽이 되고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해구는 어떻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구는 존재할 겁니다. 해구. 그리고 관측자는 요쯤에 있을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500km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천발 지진.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멀리서는 중발 지진, 여기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나번 그림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거를 그냥 지도로 나타내면 일단 북쪽이 여기고 남쪽이 여기죠. 그럼 북쪽이 위쪽이고 그 다음 남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군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쵸? 그럼 남쪽을 이렇게 나타내니까 해군은 남쪽에 평행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해구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 지진은 여기에 가깝게 천발 지진, 그 다음 여기에 중발 지진, 여기에 신발 지진 이렇게 모여서 나타나게 되고요. 관측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 500km가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에서 해구의 거리는 150km 부근에서 발달한다. 해구는 지금 관측 지점이 여기니까 요쯤에서 해구가 발달하겠죠. 그쵸? 그래서 500km보다는 약간 낮은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발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그 다음 나에서 환원되는 판의 경계의 북쪽에서 발달하죠. 이거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 섭입대의 평균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고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죠. 그러니까 누가 더 기울기가 크다? 나가 가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문제로 나왔습니다. 베니오프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고요. 마지막 문제로 20페이지 1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0페이지 10번 문제. 그림은 어느 해령 주변의 고자기 분포를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단 지지시 동안 지리상의 북극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위도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고정을 한 겁니다. 위도가 일정하다라는 걸 고정을 한 상태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자극기, 역자극기 줄무늬는 해령의 열곡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생기게 되겠죠. 근데 판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그 길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해령의 열곡은 지금 현재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정자극기가 되겠고요. 색깔을 보면 정자극기고 지금 고자기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자북극이 어디라는 얘기일까요? 자북극은 이렇게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북쪽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걸까요?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자기의 방향을 보고서 북쪽과 남쪽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지도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도로 나타낼 때는 우리가 4자로 나타내도 되고 위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평면 지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중간을 우리가 열곡이라고 보겠습니다. 열곡이라고 본다면 북쪽과 남쪽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열곡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 쪽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지각은 이렇게 움직일 거고 B의 위치는 남쪽에 가까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C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 A의 위치는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쵸? 열곡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해령의 열곡은 북방부에 위치한다. 이것은 우리가 뭘로 구할 수 있을까요? 복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죠. 복각이 지금 플러스 50입니다. 자, 복각이 플러스 50이라는 거는 여기가 자전축이 있는
지리상의 북극이고요. 지금은 살짝 지작이 자북극은 11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적도가 이렇게 있을 때 자기적도 그 지표면과 N극의 나침판의 각도가 여기가 N극의 나침판의 각도가 플러스가 되면 북방부에 위치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자극기에서 플러스 50도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북방부에 위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 A지점은 B지점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A지점은 B지점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고위도에 위치하겠죠. 이 복각은 이 마이너스 값이 뭘 뜻하는 걸까요? 역자극기를 뜻하는 겁니다. 역자극기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니까 A가 더 위에 고위도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C 지점에서 해양 지각은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해양 지각이 어떻게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북쪽 방향이 아니고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죠.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EBS 어플에 들어가시거나 EBS I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요 문항 코드 있잖아요. 문항 코드를 찍으면 그 EBS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그 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거나 이제 답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문에 꼭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